예, 오늘은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전쟁이 일어난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이 복합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러시아 푸틴의 이제 입장인데, 물론 러시아 푸틴의 입장은 서방 언론이나 한국 언론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1888년과 91년에 국제 냉전이 종결된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과 이제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제1국가 시대가 되면서 국제 냉전이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냉전 체제가 이제 겉으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가 유럽 서방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자, 나토는 해체됐지만은 그 당시 때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 동맹인 바르샤바는 바로 해체됐죠. 나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나토는 계속 영토 확장을 러시아 쪽으로 추진을 해왔죠. 국가들을 나토에 편입시키면서, 나토가 그래서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 동진해서 러시아가 국경선에서 안보 위협을 느꼈기에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맞서는 것이 이제 푸틴의 정책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근대국가 이후에 피오트르 대제나 이때 보면은 발트해 쪽으로 대륙국가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흑해 연안으로서 이제 항구를 개척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옛날에 뭐 중국과 조선 땅 지역이 되는 이쪽으로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러시아 쪽의 이제 입장이고, 그래서 나토 동진을 이제 전쟁의 원인으로서 이제 간주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뒤에서 나토 세력을 규합을 해서 1990년, 그러니까 1980대 후반부터 그때는 이제 별들의 전쟁에서 우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구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다시 흥기하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를 다시 이제 혼란스럽게 힘을 빼놓기 위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놓아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좋은데 중국의 힘도 빼놓을 수 있고, 또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을 분열시켜서 중국도 이제 제패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미국의 목표는 이제 중국이 되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경제나 여기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패권 전략의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리전이다. 젤렌스키를 내세운 대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탈냉전 후에 1990년 탈냉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이제 일방적으로 만들고 했지만은, 러시아는 탈냉전 그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걸맞는 안보 이익을 관철하고자 이제 바르샤바도 해체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시 러시아가 성장하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안보 갈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모순이 격화되는 것으로서 드러난 것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뒤에는 미국과 영국, 나토 세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고, 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권과 자결권의 문제가 아니냐. 이 전쟁은 명백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권 침해로도 볼 수 있는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땅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쪽 지역에 상당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뭐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의해서 신나치 세력인
그 러시아 인민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크라이나 입장도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그 민족의 자결권을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 그나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는 미국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우선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1990년 내내,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도 이제 경제와 외교 안보에서 이제 협력 정치를 선보였는데, 이때 분명 양자는 새로운 평화 체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평화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고, 평화 협력 관계의 제도화를 포기하고 군사동맹 확대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전쟁 기계 국가 아닙니까? 미국의 전쟁 그 자본가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많이 일으켜야지만 미국 경제가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미국 전쟁가 자본가들의 힘을 어떤 방향으로 빼놓느냐, 이것이 사실은 세계 평화를 고민하는 인류들의 가장 큰 어떤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세계 평화도 이제 멀지 않았을 것인데, 자, 그러면은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평화 체제로 이행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시간에는 그 폴란드에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무기를 판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단순히 폴란드에 무기를 팔았다고 해서 이 폴란드 무기가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또 실제 들어간다고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K방산산업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